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할 때가 가장 즐거우셨어요? 뭐 운동회도 있고 소풍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풍 가기 전날이면 설레어서 잠이 안 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기 싫어서 잠이 안 왔어요. 왜냐면 멀미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소풍날 딱 학교에 가면 운동장에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 힘들어. 정말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다행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미 기운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젠지 아세요? 바로 제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탈 때는 멀미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속이 시원해요. 심지어 뭘 먹으면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왜 그러지? 왜 내가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하지? 하긴 생각해보니까 운전하면서 멀미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운전을 직접 하면 멀미를 안 하나 봤더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옆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 신체가 빠르게 반응해서 멀미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누가 통제하느냐, 본인이 통제하니까 멀미를 안 한다는 거죠.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멀미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죽은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대신 한 집단은 이거 끝까지 봐야 돼요. 아시겠죠?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한 집단은 버튼을 줘요. 보시다가요. 힘드시면 누르시면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주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해 봤습니다. 자, 사진을 보는 동안 스트레스를 측정했더니 멈출 수 있다.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억지로 봐야 되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낮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스트레스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시를 내리는 상사와 그 지시를 받는 부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통제권이 있는 상사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27%나 덜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제권은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에만 영향을 줄까요? 또 다른 실험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소음이 가득한 방에서 글을 쓰게 합니다. 5분 동안 글을 쓰게 해요. 대신 또 똑같아요. 한 집단에서는 그냥 이 소음을 들으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자, 한 집단은요. 이 소음이 너무 불편하면 언제든지 소리를 끌 수 있어요. 라는 통제권을 주고요. 5분 동안 글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그 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소음을 끝까지 억지로 들어야 된다. 통제권이 없는 집단은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옷을 뭘 살지, 혹은 방 안에 뭔지,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소음을 회피하기 위한 딴 거 생각해야지, 저거 듣기 싫어 하면서 벗어나기 위한 피상적인 주제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반면에 언제든지 소음 멈출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글을 써보세요. 한 집단은요. 어떤 글을 썼냐면 이 소음의 높낮이에 대한 것, 혹은 이 소음이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혹시 이런 실험은 아닐까? 이 소음에 대해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음을 피하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통제권을 가지면요, 사람들은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너 이거 해야 돼, 너 네 맘대로 할 수 없고 이거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소음을 끌 수 있어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줬던 이 집단에서 끄는 버튼을 누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나에게 통제권이 있을 땐 이 소음이 나에게 그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소음을 강제로 들었던 사람은
역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정말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통제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환경일 때 사람들은 시너지가 납니다. 제가 가끔 강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회사에 뭔가 몰입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다들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로또 당첨되면 됩니다. 이래요. 왜? 로또 당첨되면 왜요? 일단 회사 나오는 거 스트레스 받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회사 일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왠지 더 열심히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이래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어. 그쵸? 로또 지금 몇십억 됐는데 그냥 편하게 다닌 거지. 스트레스 안 받아요. 누가 뭐라 하다 그래. 로또 됐다 나.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아마도 로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로또 안 됐잖아요. 회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선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통제권 갖고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통제권 갖고 있으세요? 대부분 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집안일도 그렇습니다. 부엌이요? 제 통제권 아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알아서 이거 막 살림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가족들 식사 준비해야 돼요. 제 통제권 아래 있다. 오늘 다 금식이야. 아무도 밥 먹을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끼니 시간 되면 누구야? 일어나서 또 밥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갖는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쉽지만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의 특성상 거의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드세요. 오셔서 식사하시고 나가실지언정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굉장히 짜증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지겹다. 내가 언제까지 밥을 해야 되냐. 이놈의 삼시세끼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좀 나가서 사 먹어. 누가 집밥만 먹으래? 뭐 이러면서 끊었어요. 근데 한 이틀 뒤에 굉장히 유쾌한 목소리로 저희 엄마가 전화 왔어요. 한나야 밥 먹었어? 엄마 먹었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 아니 내가 무슨 유튜브를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니네 아빠 이렇게 밥 해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어. 지금부터 밥을 해도 내가 얼마나 몇 년을 더 하겠어. 기왕 하는 밥 즐겁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이 통제권의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지긋지긋한 밥 언제까지 해야 돼? 통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통제권을 갖고 왔냐면 해주려고. 내가 해줘야지. 그래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마음의 통제권을 갖고 왔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라는 마음의 통제권을 실제로 가져오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것뿐일까요? 항상 제 옆에 짝꿍, 요즘 바빠서 출연 못하는데요. 제 옆에 짝꿍이요. 맨날 회사 갔다 오면 징징대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러기 싫어 죽겠어. 왜? 아니 나는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기 싫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했어? 했어 결국엔. 결국엔 다 해. 근데 진짜 하기 싫어. 결국에 다 할 건데 기왕 하는 거 흔쾌히 해. 어차피 할 거잖아. 기왕 하는 거.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해줘야지. 내가 해줄란다.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내가 해줘야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 내가 해줘야지. 실제로 통제권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주겠다로 마음을 바꿨을 때요. 실질적인 마음의 통제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럴 때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마음의 통제권을 가져오세요. 내가 해주겠다.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이민규님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살짝만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0도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나중에는 저 멀리 가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은 생각의 각도 살짝만 틀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통제권을 갖자. 내가 해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짝만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